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목공 기능사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5개가 구성돼서 업로드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기 시험 문제에 제시된 도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는 스케치업을 이용해요 현치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 실제 그 수작업으로 삼각자나 자를 이용해서 실제 현치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그 작성된 현치도를 기초로 해서 부재에 먹금 넣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재를 가공하고 그 가공된 부재를 조립하는 방법 및 기타 시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축목 공사 그 실기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도면, 특히 도면에 중점을 두어서 각각의 그 부재의 그 명이라든가 각각의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시험에 들어가면은 실기 시험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격 종목은 건축목공 기능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과제명은 경사지붕창입니다. 이제 경사지붕창은 최종적으로 완성도가 이런 모양의 그, 그 지붕창을 완성하는 게 시험의 그 목적인데요. 요구사항을 잠깐 보시면은 시험 시간은 5시간이고요. 요구사항은 도면과 같은 경사지붕창의 현치도를 작성하고 일단 현치도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목재 재료를 사용해서 그 현치 작성된 현치를 기초로 해서 그 완성된 작품을 이제 그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현치도를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성된 현치도에서 그를 기초로 해서 그 먹금 부지에다가 먹금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그거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 목재를 이제 가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거는 여기서는 다룰 수 없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팁이라든가 그, 그 가공 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5번째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도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도면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현치도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도면에는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들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치도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도면 중에서 여기 나온 도면 중에서는 일단 이 평면도를 이용해서 이제 평면도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도를 기초로 해서 요
창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축면도를 기초로 해서 이 자축면도 기초로 해서 요 B부제의 그 B부제라든가 D부제의 그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인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하요. 이 도면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요 평면도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기본적인 수치를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면도에 나와 있는 수치를 참고로 하고요. 이 좌측면도에 나와 있는 수치를 참고로 요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현지도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 부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제를 한번 다루게 되는데요. 부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련번호로 여기가 제공되어 있지만은 미성각제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여기서 제공되는 걸로는 1번이 A 부제라고 하고요. B 부제, C 부제, D 부제, E, F 부제, FG 부제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이 완성도에 보면은 그게 부제들이 이름이 되어 있죠. 요 밑에 있는 형태 밑에 가장 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부제는 이제 A 부제고요. 그래서 요 A 부제하고 요 연결되는 일자로 연결되는 여기 세 이제 가로인데요. 세로로 연결되는 부제도 A 부제인데 똑같은 부제인데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A1 부제, 요 세로로 있는 것을 이제 A2 부제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A 부제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B 부제인데요. 요 B 부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간 B 부제에 그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D 부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부제가 C하고 D 부제가 요 B 부제하고 연결되는데 요 D 부제는 요 창호하고 이렇게 창호 위에 걸쳐지는 게 이제 D 부제고요. C 부제는 이제 양쪽에 우리가 석가래라고 하는데 요 양쪽의 석가래가 요 A 부제하고 A1 부제하고 연결되는 게 왼쪽에 있는 게 C1 부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C2 부제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창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창호. 이 창호는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2부제. 여기도 2부제거든요. 2부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완 부제고요. 하나는 이투 부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창호의 윗부분 이 부분에 이제 D 부제하고 걸쳐지는 게 이제 우리가 G 부제입니다. G 부제. 요 G 부제를 지탱해주는 요 가로로 세로로 되어 있는 요 부제를 이제 F 부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7개의 이제 부제가 있는데 여기 7개 부제에서 A는 A1, A2가 있고 그리고 C 부제도 C1, C2가 있고 그 다음에 E 부제도 E1, E2가 있고 그 다음에 F 부제, G 부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스케치업으로 그린 이제 그 완성도의 완성도인데요. 여기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우리가 A1 부제고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하고 결합된 요 파란색에 있는 게 A2 부제고요. 그 다음에 요 A2 부제하고 결합된 이렇게 서 있는 부제를 이제 B1 부제라고
B, 그냥 B 아니고 B부재라고 합니다. B부재는 A2하고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B부재에 이렇게 뾰족하게 걸쳐져 있는 요 청색 부재는 이제 D 부재라고 하거든요. D 부재고요. D 부재는 결국은 G 부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좌우 양쪽에 날개 같이 되어 있는 거. 석가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C1 부재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색은 C2 부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밑에 A1 부재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E2 부재입니다. 그래서 E1과 E2는 이제 연기 그 장부로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E2 부재하고 G 부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G부재가 이제 장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G부재고요. 그 G부재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F부재입니다. 그래서 창호는 E1, E2, F, G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부재로 구성되어서 이제 창호가 만들어져 있겠고요. 그래서 요 창호는 사실상은 이제 창호는 그 현지도에 그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작업의 실수를 줄이려면 현지도에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려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현치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와 있죠. 이런 수치들을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도면상에서 우리가 제공되는 이제 그 실기 시험 문제 제공되는 도면상에서 이제 수치를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평면도에서 기초로 이렇게 수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요 평면도에 이제 결국은 이제 A1 부재가 나타나는데 A1 부재의 길이가 이제 400이거든요. 400인데 그러면 왼쪽으로 200, 오른쪽으로 200. 요게 이제 400이라는 거고요. 4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A1 부재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여기는 정평면도니까 위에서 보는 거라서 D 부재가 나타나는데 이 D 부재 밑에는 A2 부재가 있습니다. 그 A2 부재의 길이가 또 400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로도 400, 저기 세로로도 400. 이렇게 해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그려주는 형태가 이제 그 도면상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400, 요 수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좌측에 이제 그 B 부재하고 D 부재를 그릴 때는 이제 기준선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아까 이 평면도를 그릴 때는 기준선이 여기 그 A1 부재의 상단 여기가 이제 기준이 돼서 여기서 기준에서 이제 400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요. B 부재하고 D 부재는 기준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선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A2 부재의 상단,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A2 부재의 상단이 기준선이 돼가지고 이 상단에서 400.
원래는 여기 460이라고 여기는 제공되어 있는데 요 그 부재 그 폭이 60이니까 그걸 빼면 400. 그래서 우리가 B 부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요 기준에서 40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 부재를 이제 D 부재를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D 부재는 요 우리가 보면은 요 창호의 높이에 이제 걸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창호의 높이가 우리가 215거든요. 215의 위치에 해당하게끔 D부재를 그려 215라는 수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좌측면도에서는 요 400이라는 숫자, 또 215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호를 그릴 때는 지금 보면은 이 창호의 높이가 215죠. 그 다음에 창호의 위치가 요 A1 부재에서 기준으로 할 때는 요 왼쪽 좌측에서 87의 위치에 창호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87의 위치를 우리가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좌측에서 보면은 이제 창호의 그 폭이 203이거든요. 전체적으로 87하고 203을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적하면 이제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30이 되거든요. 230이라는 그 위치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가운데 있는 F 부재는 폭이 30이거든요. 왼쪽으로 30, 15, 오른쪽으로 15.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쭉 다시 말하면 우리 기준선 가운데 이제 기준선에서 가운데 두 번째 기준선에서 좌측으로 15, 우측으로 15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또 위에 상단에 걸쳐져 있는 그 G부재도 이제 폭이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재도 폭이 50이니까 이 부재를 그려줄 때도 87에서 50만큼 이제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치수가 이제 이런 치수를 여러분이 이제 뭐 도면을 그릴 때는 이 도면을 보고 그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외워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 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모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 수치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준선이 첫 번째 기준선이고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제 위쪽으로 그려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선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가운데 선이 이제 두 번째 기준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기준선은 이제 요 세 번째 T1 부재의 상단을 이제 세 번째 기준선으로 보고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 수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운데 이제 A2 기준선에서 여기서 왼쪽으로 200만큼 오른쪽으로 또 200만큼 여기에 이제 그 A1 부재의 그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호의 위치는 이제 A1 부재의 끝에서 이제 87만큼 창호의 위치를 우리가 그려주면 되고 창호의 폭은 50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50만큼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창호의 그 폭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203이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여기 가장 그 A1 부재의 왼쪽에서 기준으로 할 때는 이까지가 290을 그려주면 이 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서 200만큼 그려주면 요 A1 부재의 끝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 가운데에 있는 그
A2 기준선을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기준선 1 여기 상단으로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으로 위에 높이는 이제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215만큼 그려주면은 이제 창호의 높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선 1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또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또 50이거든요. 50이니까 이제 50만큼 이제 그려주면 돼요. 여기도 50이고 여기도 50이고 그래서 이런 도면을 이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죠. 요 F하고 G 부재는 폭이 30이니까 요 상단에 맞춰서 여기까지 여기서 30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도 폭이 30, 요 F 부재도 30이니까 여기 가운데서 15, 가운데 이제 A2 기준선이죠. A2 기준선 15, 오른쪽에서 또 15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면을 이제 그려주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려주면은 도면은 결국은 실제 시험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MDF 900 곱하기 900 곱하기 3 이렇게 두께가 3인 이렇게 MDF를 가지고 이제 그리거든요. 이런 MDF가 이제 제공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면을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MDF 모양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요 나타난 MDF를 이제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에 처음에 A1 부재하고요. A2 부재를 이제 그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면 평면도 있죠.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리는데 평면도라는 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평면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도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1, B하고 D 부재를 그릴 때는 완성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혀서 그린 형태.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좌측면도인데요. 좌측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눕혔을 때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눕힌 거죠. 눕혔을 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A2 부재고요. 여기에 B 부재고요. 여기에 이제 D 부재니까 D 부재는 결국은 요 창호 위에다가 걸쳐지는 게 때문에 창호의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15이기 때문에 요 D 부재를 그릴 때는 215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D 부재를 이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서 쓸 때 이 모양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B 부재, D 부재를 그렸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힌 모양이고, 그 다음에 C 부재를 그릴 때는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눕혀서 그리는데 이거는 기준점이 좀 다르죠. 요거는 그냥 여기에 기준점 자체가 A2 기준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 B하고 D를 그리게 되는데 요거는 기준점이 기준점 2인데요. 기준점 2인데 여기에 있는 요 상단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게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동해서
시부제의 그 모양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눕혀서 여기로 봤을 때 직각, 이게 이제 직각이거든요. 이 직각의 선을 찾아내서 요거를 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시부제를 눕혔을 때 그 어떤 닿는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을 찾아내서 이제 그 먹금을 넣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단 부분에도 이제 그 먹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까지 높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까지 높이는 400이죠, 400. 전체적인 높이는 460이지만은 우리가 기준선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400이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400 정도 이제 길이로 이제 이걸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시부제의 이제 도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창호의 도면을 놓고 그리는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치를 알고 그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그 먹금을 넣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도면을 놓고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조립된 도면을 이렇게 눕혀 보면은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면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여기서 요 높이는 215고,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230이고, 요 우리가 요 지부제는 여기서 지금 이 파란 선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 장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8이고, 그리고 F 부제는 여기서부터 꼭대기부터 여기도 이제 밑에 장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65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좀 안다고 하면은 어쨌든 요게 168, 165, 얘는 215, 얘는 203. 이렇게 해서 길이를 아는데, 길이를 알고 이제 실적으로 먹금을 넣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또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물매에 대패질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먹금에 이제 표시가 돼야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을 창호에 도면 안 그려도 된다고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는 게 실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